갈까요? 예. 자, 선생님들 좀 쉬셨습니까? 그러면 또 진행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네, 9번도 제 모의고사 3회 그리고 A형 8번 문제와 그대로 동일하게 적중했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기억과 니은에 해당되는 해당되는데 DSM-5를 진단 기준으로 해서 쓰세요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그리고 니은은 10세 이전, 10세입니다. 10세. 5에서는 10세 이전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내용은 한 번만 선생님들 제가 완벽하게 적중한 모의고사 문제는 한 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자, 그리고 자, 9번 들어가겠습니다. 또 9번입니다. 9번에서 디귿에 해당되는 체계를 브론펜 브루노의 생태학적 모델을 근거해서 쓰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귿은 부모죠. 부모의 양육 태도, 또래와의 부정적인 경험. 그러면 나와 인접한, 그죠? 나와 인접한 그런 관계죠. 그런 체계죠. 그렇기 때문에 미시 체계가 맞습니다. 이 문제는 유사적종입니다. 문항은 이걸 미시체계가 답은 아니지만 이 미시체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는 모의고사 4회 A형 4번 문제와 그대로 유사하게 적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5가지 환경체계에서 미시체계는 아동이 살고 있는 환경, 가장 인접한 환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시체계가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리을에 관련된 내용도 선생님들 답은 여러 개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리을이 독립적 집단 유관이죠. 독립적 집단 유관 혹은 독립적 집단 강화와 그리고 종속적 집단 유관, 종속적 집단 강화를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어디다가 기준 잡아서 작성해라? 성취 기준 측면에서 한 가지만 써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선생님들 뭐냐면 독립적 집단 강화를 표현할 때는 일정 기준입니다. 일정 기준에 도달한 개인입니다. 그리고 종속적 집단 강화를 이야기할 때는 개인이나 혹은 몇몇의 구성원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독립적 집단 강화는 일정 기준을 달성한 개인이라고만 잡으면 되지만 종속적 집단 강화는 두 종류입니다. 두 유형, 개인이나 몇몇 구성원이 성취 기준에 도달한 여부,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혹은요, 또 독립적 집단 강화는 성취 기준에 달성한 누구에게나 보상을 제공한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종속적 집단 강화는 특정한 개인이나 소집단이 성취 기준을 달성했을 때 또 중요한 거 모두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이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문제에서 답을 작성하실 때 독립적 집단 강화는 성취 기준을 달성한 개인 누구나, 종속적 집단 강화는 특정한 개인이나 몇몇 혹은 소수 집단이 성취 기준을 달성했을 때 전부에게 보상을 준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표현한 답안이라면 정답으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을 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자, 기억에 해당하는 것, 기억이요. 잘못 표기한 점자 부분을 찾아서 두 가지를 찾아서 그 이유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기 내용에서 BMI, 비만을 진단할 때 BMI를 활용한다. BMI가 뭔지 몰라도 BMI가 전부 다 대문자잖아요. 그죠? 단어 하나만 대문자가 아니라 전부 다 대문자일 때, 그러니까 이 표현이죠. 단어 전체가 대문자일 경우 해당 단어 앞에 대문자 단어표를 적는다. 자, 이거는 왜 요 표현요? 대문자 단어표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작성 방법에서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개정 한국 점자 규정 2020-38 거기에는 표현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문자 단어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표현법을 안 쓰시더라도 반드시 뭘 쓰셔야 되냐면 전제 조건이 단어 전체가 대문자일 때
대문자 기호 6점을 2번 찍어준 다음에 해당 알파벳을 찍어준다. 이 표현법은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대문자 기호 6점을 2번 찍어준다. 이 표현법이요.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글자만 대문자일 때는 2020-38 이 규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문자 기호표 6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거 선생님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단어 전체가 대문자일 경우 대문자 기호 6점을 2번 찍어준다. 이렇게 작성하셔도 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은요 143 M은 134점 요거죠. 그죠?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점자 정보 단말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를 니은의 가를 니은의 한글 점자 약자 가를 점자 정보 단말기를 입력할 때 동시에 눌려야 될 점자 키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서 잘 보십시오. D요, D. D가 1점, C가 2점, B가 3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A, B, C, D 이렇게 돼 있죠. 얘가 1점, 2점, 3점. 그리고 얘는 커서 여기 있을 때 이 A는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그 다음에 2요, 2. 가운데 있는 2는 스페이스 키입니다. 스페이스. 저기 뭐 띄어쓰기. S는 스페이스 키고 F, G, H. 다시 F, G, H, I. 얘는 또 4, 5, 6이죠. 얘도 커서죠. 얘도 이 커서죠. 그죠? 저기에 맞춰서 하면 DCFH가 답이 됩니다. DCHF가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디귿과 같이 맨 마지막인 이 두 점이요. 이 두 점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논란이 많은데 사실 논란거리도 아니지만 논란이 좀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과서적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일부러요. 이거는 선생님들한테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교과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점칸의 제일 아래 두 점은 컴퓨터에서 커서에 해당한다. 커서에 해당한답니다. 커서의 기능이 아닙니다. 커서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커서를 이동한다. 첫 번째, 원하는 위치에 점자를 입력한다. 두 번째, 수정한다. 세 번째. 점칸의 제일 아래 두 점은요, 기능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동하는 기능, 입력하는 기능, 수정하는 기능.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시중에 돌고 있는 답들 중에서 커서의 기능을 합니다라고 하는 답이 돌고 있고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걸 답으로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답이 되려면 작성 방법에서 질문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잘 보십시오. 맨 마지막 밑줄에 두 점의 기능을 한 가지 서술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커서의 기능을 한다 그러면 한 가지를 쓰세요가 아니라 그냥 기능을 쓰세요라고 질문을 했어야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요. 기능이 여러 개이니까 이 밑에 있는 두 점이요. 두 점의 기능이 여러 개 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쓰십시오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동, 입력, 수정 중에 한 가지만 써도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커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기능을 쓰십시오라고 문제가 만들어졌어야죠. 한 가지를 쓰셔야가 아니라.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이것은 문장 잘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전체 문장을 다 교과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컴퓨터의 커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커서에 해당한다. 커서의 기능이 아닙니다. 커서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동한다. 그래서 입력한다. 그래서 수정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살펴보시고 선생님들 어느 게 정말 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서의 기능에 해당한다는 답으로
볼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11번도 완벽하게 적중한 문제입니다. 좀 치우고 가겠습니다. 제 모의고사 사회 A형 10번 문제에서 그대로 적중한 문제입니다. 자, 모의고사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한 번만 봐주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보면 자, 가에 제시된 작성 방법 보겠습니다. 가에 제시된 학생 2의 운동장애에 따른 내성마비 유형을 쓸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보면 추체계와 운동 피질의 손상으로 인한 내성마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직형 내성마비죠. 그죠? 경직형 내성마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각각의 내성마비 유형을 손상을 입은 기간별로 그리고 운동 경로별로 이렇게 모의고사를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성마비 유형과 그리고 운동 경로에 대해서 답을 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의 유의사항에서 자, 기억에서 미음 중 적절하지 않는 건 두 가지를 찾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보시겠습니다. 기억은 수업할 때 학생 옆에서 그리고 가까이 가서 지도한다. 옆에서 들어와서 지도한다. 이 얘기죠. 근데 학생 2는요,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입니다. 그죠? 목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목이 움직이는 방향으로는 신전, 반대 방향은 굴곡이죠. 만약에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가 있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옆으로 오면 학생이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온다 칩시다. 오른쪽으로 쳐다보게 되면 오른쪽 팔은 뻗게 되고 왼쪽 팔은 굽이게 되겠죠. 그죠? 굴곡이 일어나겠죠. 안 되죠. 잘못됐죠.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는 선생님 무조건 목반사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요, 교사가 수업할 때 정면 중심선 혹은 신체의 정중선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학생 정면의 중심선 혹은 신체의 정중선. 가제를 제시할 때나 교사가 다가갈 때 무조건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는 학생의 정면 중심선 그리고 신체의 정중선. 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됐고, 그리고 슈파인 스탠더에 관한 되는 거, 이것도 유사적종 문제인데, 자, 슈파인 스탠더는요, 일단 니은 봅시다. 니은, 자, 이 친구 강직성 찢기 반사가 일어나니까 실리콘 재질의 숟가락이나 포크 사용한다. 맞죠? 실리콘 재질. 그리고 F 학생 보겠습니다. F 학생은 고개를 가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못하는데, 그래서 디귿을 보면 힐체에 앉을 때 고개를 가누지 못하니까 머리 지지대와 어깨 지지대를 활용해서 신체를 정리한다. 머리 지지대와 어깨 지지대를 해서, 그죠? 목을 가누지 못하니까 지지해준다. 맞는 말이죠. 근데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을 보면 수업을 활동하는데 대안적인 서기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프론트 스탠드를 활용한다. 프론트 스탠드는 선생님 앞으로 눕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누워서 양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프론트 스탠드에서 앞으로 누워서 양손을 사용하려면 학생 스스로가 목을 스스로 지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눌 수 있어야 돼요. 머리를 스스로 가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고개를 가누지 못한다고 했으니 누워야 되겠죠. 대안적인 자세, 서기의 대안적인 자세 누워야 되겠죠. 그래서 프론트 스탠드가 아닌 슈파인 스탠드 써야 되겠죠. 답을 보시면 머리를 스스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슈파인 스탠드를 사용해서 기립 자세를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유사적중을 했습니다. 유사적중을 하고 모의고사 6회 A의 6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슈파인 스탠드는 머리를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학생이 전제 조건입니다. 머리를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학생은 슈파인 스탠드를 사용해서 기립 자세를 유지한다. 반드시 누운 자세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거 미음입니다. 미음. 보시겠습니다. 미음이 왜 적절한 문장인지 틀리지 않았는지 보겠습니다. 미음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잡고 이동하도록 지도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선생님들 대부분 그런데 지 학생은 대근육 운동 기능 분류 체계에서 3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수준. 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선생님들 대부분 왜 미음이 왜 맞아요? 라고 했을 때 질문을 던지는 게 선생님 난간을 짚고 가는 거는 2수준이잖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해설 한번 보십시오. 2수준은요,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르나 난간이 없으면 신체적 보조를 받아서 계단을 오를 수 있다. 난간이 없으면요, 신체적 보조를 받아야 돼요. 2수준은. 3수준은 다른 사람이 옆에 서 있거나 신체적 보조를 받으면 난간을 잡고 오르내릴 수 있다예요. 신체적 보조를 받으면 3수준은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 던집니다. 선생님이 여기서는 옆에 신체를 보조한다, 신체적 보조를 준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선생님. 여기서 제가 던지고 싶은 선생님들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자,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음 보시죠, 미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잡고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지도할 때 옆에 선생님이 학생 옆에 있을까요? 학생 옆에 없을까요? 선생님들 특수교사가 다 꾸미시고 특수교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시험을 보시지 않습니까? 자,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때 학생 옆에 있나요? 없나요? 옆에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신체적 보조가 들어가겠죠. 무슨 말씀 이해가셨나요? 그게 전제 조건에 깔려 있다고요. 이게 그대로 학교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문장입니다. 선생님 옆에 있다 없다를 문장에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선생님이 난간을 짚고 계단을 올라가세요라고 지도할 때는 그 옆에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항상 학생 옆에는 항상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걸 생략해도 문장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옆에는 선생님이 있을 거고 신체적 보조를 줄 거고, 그러니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으니 항상 3수준 애한테는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끔 지도하는 거죠. 그래서 미음이 적절합니다.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후방지지형 워커 보겠습니다. 자, 후방지지형 워커도 완벽하게 적중한 문제입니다. 자, 모의고사 6회 전공 A의 6번에서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자, 후방지지형 워커. 지죠, 학생지. 학생지는 워커를 사용한다. 근데 학생지의 상태를 봤더니 세 번째 동그라미. 보행 시 신체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기울어진다. 신체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기울어지니 전방형 지지를 워커를 쓰면 전방형 지지 워커 같은 경우는 훅 하고 밀리겠죠. 그럼 애 다치겠죠.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니 무게 중심을 뒤에 받쳐줄 수 있게끔, 후방형 지지 워커는요, 무게 중심을 뒤에 받쳐줄 수 있게끔이라고 뒤에 받쳐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쏠리는 학생을 뒤로 무게 중심을 옮겨줄 수 있는 후방형 지지 워커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제 모의고사 문제로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보조기기 및 설명에서 보십시오. 체간의 힘이 부족해서 몸통이 앞으로 기우는 학생. 자, 선생님, 체간의 힘이 부족하면요, 앞으로 기울어요. 왜 앞으로 기울어요? 중력이 땡기니까 그 중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몸이 앞으로 기울어요. 그렇게 몸통이 앞으로 기우는 학생이 사용하는 보행 보조 기기는 후방형 지지 워커입니다. 라고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시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면 기억은 이겁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난청의 유형을 쓰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H죠. 학생 H가 봤더니 일단은 전제 조건이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감음신경성, 감각신경성 난청이죠. 그런데 옆에 봤더니 말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말림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 D죠. 그죠? D죠.
이 D에 나타나는 말림 현상이 나타나는 감각 신경성의 유형은 후미로성 난청입니다. 우리 많이 보셨죠? 그죠? 후미로성 난청은 D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D에 해당되는 게 말림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미로성 난청이다. 먼저 그렇게 기억을 잡아주시고, 자, 니은 말림 현상을 최대 명료도와 관련지어서 설명하세요라고 돼 있죠. 결국은 이거죠. 최대 명료도까지는 음이 올라가서 그 이상 음의 강도를 높이더라도, 음의 강도가 점점 좀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더라도 소리가, 이게 곡선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음의 명료도가 떨어진다. 최대 명료도에서 강도를 높이더라도 음의 명료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림 현상이라고 표현된다. 그래서 답은 그냥 심플하게 쓰시면 됩니다. 말림 현상이란 최대 명료도에서 소리의 강도를 높이면 오히려 명료도가 낮아지는 현상이다. 중요한 거는 요 용어입니다, 선생님. 최대 명료도라고 쓰라고 했으니 최대 명료도에서 소리의 강도를 높이면 이라는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전제 조건에서 최대 명료도와 관련지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 요 문장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최대 명료도에서 소리의 강도를 높이면 명료도가 낮아지는 현상. 그래서 그게 말림 현상입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디귿에서 시옷 중에 틀린 것을 찾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디귿 보겠습니다. 학생 H네요. 디귿. 적절한 수어 표현이 없을 때는 지문자를 사용한다. 자, 이 H 학생 보십시오. 특징.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땡 보시면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수어로 의사소통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어 표현이 적절한 게 없으면 지문자 쓰는 게 맞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니을 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에게 청능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능 훈련의 변별 단계에서는 소리 자극이 차이가 적은 두 개의 소리부터 시작한다. 자, 변별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기 단계면 뭔가 자극의 차이가 큰 거여야 되죠. 그죠? 자극의 차이가 작으면 변별이 어렵겠죠. 자극의 차이가 작은 거는 처음 훈련할 때 말고 나중에 변별 단계가 좀 익숙해졌을 때, 능숙해졌을 때 그때는 소리 자극의 차이를 점점 줄이겠죠. 그래서 초기에는요, 해설 보시겠습니다.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답은 음향적 변별 특성의 차이가 큰 소리부터 시작한다. 자, 이거는 선생님 그대로 지문에 있는 거 따와서 쓰면 돼요. 지문에 있는 거 따와서 쓰면 이렇게 되죠. 청능 훈련 시 변별 단계에는 소리 자극의 차이가 큰 두 개의 소리로부터 시작한다. 지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답 작성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좀 더 세련되게 쓰면 음향적 변별 특성의 차이가 큰 소리로부터 시작한다. 상관없습니다.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따와서 큰 소리, 차이가 큰 두 개의 소리부터 시작한다라고 쓰셔도 답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항상 수험생 선생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거, 답을 작성할 때, 제가 선생님들이 이해하신 걸 바탕으로 암기한 내용, 교과서적인 답을 쓰시면 제일 좋고, 그게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면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수정해서 쓰셔도 그건 답으로 인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얼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갖고 와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음 보겠습니다. 학생을 부를 때 멀리서 큰 소리로 부르기보다는 가까이 가서 부른다. 자, FM 못 챙기는 선생님 거리에 상관없이 소리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까이에서 큰 소리를 하나, 멀리서 큰 소리를 하나, 이 친구한테 큰 소리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암만 해도 귀가 아프겠죠. 그죠? 그러니까 큰 소리를 하지 말고 그냥 가까이 가서 사람이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졌으면 웬만하면 다 큰 소리를 내니까 가까이 가서 작은 소리로 그 친구를 불러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음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읍 보겠습니다.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음성 자막 변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그죠? 소리가 자막으로 나오는 거. 청각장애니까 가능하죠. 맞는 말입니다. 시옷 보겠습니다. 자, 시옷.
자, C옷은 교실의 신호대 잡음비를 최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정도로 유지하여 말소리 이해력을 높인다. 자,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교실대 잡음비는 잡음비보다 신호, 말소리를 높여주라는 거거든요. 이해가셨나요? 신호대 잡음비는 말 그대로 소음입니다. 소음. 신호는 말소리입니다. 그러면 잡음보다 말소리를 높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개념이 아니라 플러스죠. 이것도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대로 교실의 신호대 잡음비를 최소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5 정도로 유지해야 하여 말소리의 이력을 높인다 라고 작성하셔도 답이 됩니다. 교과서적인 답을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교실의 신호대 잡음비는 플러스 15에서 플러스 25 데시벨인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말소리 이해력을 높인다. 이거는 교과서적인 답입니다. 자, 그리고 해설에 FM 시스템의 신호대 잡음비의 증가 효과 해가지고 얘는 보청기에 관련된 전문 서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난청이는 20dB에서 30dB의 신호대 잡음비에서 청각을 최대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20dB에서 30dB이나 15에서 25나 거의 5dB밖에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에서 25나 20에서 30이나 요 두 문장 어떤 거든지 선생님 다 답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냥 여기 있는 문장 그대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를 플러스 10, 플러스 15dB로 바꿔주셔도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우리 A형 문제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B형 문제 들어가겠습니다.